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공태양 K스타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인류의 에너지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이 거대한 도전,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억 도. 이게 바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플라즈마의 중심 온도입니다. 태양의 중심보다도 훨씬 아주 뜨거운 온도라는 거죠. 인류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온도를 바로 이 지구에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K스타는 이미 1억 도의 플라스마를 30초 동안 유지하면서 세계 기록을 세운 적이 있죠. 대단한 성과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목표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려 10배예요. 300초, 그러니까 5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배나 높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한다는 걸까요? 바로 최근에 완료된 K스타의 핵심 업그레이드 덕분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요, 그냥 성능을 조금 개선한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수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K스타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 부품을 완전히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기존의 한계를 깨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실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왜 이런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1억 도짜리 불덩이를 어떤 용기 안에 가둬둔다는 거. 이게 말처럼 쉬운 얘기 절대 아니겠죠. 이 엄청난 에너지를 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제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 도전의 한가운데에 디버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핵융합로의 배기관이자 방열판 같은 거예요.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열이 장치에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고요. 동시에 반응 과정에서 생긴 불순물을 밖으로 빼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방패, 즉 기존의 디버터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K스타의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이 방패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거죠. 기존 디버터는 탄소 소재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플라즈마를 오랫동안 켜놓으니까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열의 한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탄소 자체가 녹아나와서 플라즈마를 오염시키고 성능을 떨어뜨리기까지 했죠. 냉각도 잘 안 됐고요. 한마디로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K스타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은 녹는 점이 엄청나게 높아서 열에 아주 강하고요. 기존 탄소 소재의 단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재료였던 거죠.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이 기존 탄소 디버터고 오른쪽이 새로운 텅스텐 디버터인데 견딜 수 있는 열 에너지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제 K스타는 훨씬 더 뜨거운 환경에서 더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심장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유석재 핵융합연 원장의 말처럼 K스타는 이제 전 세계가 함께 만드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즉 ITER와 똑같은 환경을 갖추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K스타의 실험 결과가 곧 미래 ITER의 성공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 거죠. 전 세계가 우리 K스타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는 K스타의 임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목표는 단순히 몇 초 더 버텼다 하는 기록 경신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바로 실증로를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실증로가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로 전기를 만들었을 핵융합 발전소의 견본품,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K스타는 그냥 실험 장치가 아니에요. 미래 핵융합 발전소의 가상 조종석이 된 셈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그 해법을 찾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연구하느냐? 그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강력하지만 다루기 까다로운 이 텅스텐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잘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요. 둘째, 더 작고 경제적인 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최적의 운전 시나리오를 연구합니다. 셋째, AI를 이용해서 아주 불안정한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발전소 환경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핵심 입자인 고속이온의 움직임을 파헤쳐서 핵융합 반응이 어떻게 스스로 유지되는지 그 근본 원리를 밝혀내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핵융합 연구가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막연한 질문에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 라는 구체적인 건설의 단계로 넘어간 것이죠.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거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서두르는 걸까요? 이 기술적 도약이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가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모두가 직면한 전 지구적인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원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목표는 2050년대 정도로 좀 여유 있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과학계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제는 어떻게든 이 타임라인을 대폭 앞당겨서 2030년대에 핵융합 발전을 실현할 방법은 없는지 그 가능성을 정말 절박하게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핵융합은 더 이상 소수의 과학자들만이 연구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주항공 전문 기업인 비추로 닉스텍이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과 약 64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핵융합 연구에 꼭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만드는 사업이죠. 이처럼 핵융합 기술은 이제 실제 기업들의 투자와 계약으로 이어지는 현실의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K스타의 이번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기록을 몇 초 늘리기 위한 기술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작동하는 핵융합 발전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아주 중요하고 전략적인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스타의 뜨거운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약을 통해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